아니 그 웰리스와 이어서 혹시 요즘에 뭐 달리기 뭐 열풍하잖아요. 아, 그렇죠.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뭐 러닝크루 분들 아주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이렇게 러닝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네, 예, 각자 이렇게 또 다르시대요. 모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나오시고 정말 신기한 건 이게 저희가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러닝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스포츠 기업들이 오릅니다. 실제로 매출이 올라요. 매출 온다고? 기업 가치도 오르고요. 와. 어디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위기다. 약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그 정도로 위기는 아닌데요. 과거보다는 위기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가요. 러닝 제품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러닝에 완전히 최적화된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런 트렌드에 민감하고 빠르게 캐치했으면은 러닝 상품들을 쭉 진연을 해서 맞아요. 매출 확 끌어당겼을 텐데. 그러니까 러닝 테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뭐 상황이 많이 있는데 나이키는 물론 앱은 있어요. 근데 그 앱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까지 선진적이진 않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유출이 되면서 다른 브랜드 없어라고 찾아봤는데 그쵸. 하필이면 러닝용품 잘 나오는 제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닝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결합이 되어 있긴 합니다. 나의 이 건강을 SNS에 인증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사람들과 소규모로 좀 대화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역시 웰리스다. 왜냐하면 어쨌든 건강하고 연결되겠으니까요. 거기에 또 이제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럼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근데 또 러닝용품 많이 사면요 돈 든대요. 그래요? 그렇군요. 비싼 거 사면은 돈 든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슬립테크 말씀하셨지만 네네. 요즘 MZ세대가 9시에 잠이 든다고. 맞아요. 이건 9시에.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이거를 제가 GP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GP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국내까지는 아닌데 해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영화나 아니면 공연도 6시 티켓이 제일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6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정도 보시면 7시 반, 뭐 8시면 이제 귀가하셔서 딱 주무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자야 뭔가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잘 잔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무조건 일찍 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충분히 수면을 택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의 공약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이게 깜짝 놀랐는데 알파 세대 분들도 건강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로 먹어요. 제로 먹고요. 학교에 매점이 있는 경우는요 설탕이 들어있는 걸 안 판대요. 진짜요? 그런 학교도 많대요. 제로 제품만 판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서로. 이거 당도 줄여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익숙해지는 건데 이 알파 세대 분들이 또 나이는 아직 좀 그렇게 어리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관심을 굉장히 좀 잘 표현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소하게 건강 챙기는 건 아마 그냥 일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앞으로 좀 확고하게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9시 잠드는 건 이제 해외에서 좀 더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더 이제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젊은 세대 분들, 특히나 이제 Z세대 분들은 이런 뭔가 새로운 현상이 있으면 꼭 시도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9시에 잠을 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미러클 모닝처럼 뭔가 좀 해보고 시도해보고 아니면 좀 SNS 좀 인용도 해보고 이런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퇴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퇴사. 이제 코로나 때 한참 나왔던 게 뭐 조용한 퇴사. 조용한 퇴사 맞아요. 나왔는데 요즘에는 또 시끄러운 퇴사가 나오는 건가요? 시끄러운 퇴사라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퇴사는 뭐냐면 뭐 그렇다고 해서 회사 깽판 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SNS에 내가 퇴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 너무 저녁이 없었어. 그래서 안 되겠어. 퇴사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나 상사가 너무 이상한 일을 많이 시켜. 그래서 안 되겠어. 퇴사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퇴사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운 퇴사라고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아마 공감을 해줄 겁니다. 나도 그랬어. 힘들었지. 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속이 시원해요. 단순하게 보면요. 속이 시원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못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에 묻어두면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외부로 표출하면서 정신적 건강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 건강이라는 건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인 거예요. 하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속 시원하게 말을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서로 공감해주면서 이제 또 정서적인 어떤 이런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퇴사보다는 훨씬 더 웰리스에 가깝다라고 보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웰리스의 관점에서
요즘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8만 원짜리 빙수를 먹는다.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요? 이게 극단적이죠. 네. 그렇죠? 극단적인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점심에는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는데 저녁 때는 파인다이닝 가요. 네. 우리 흑백 요리사 들어가지고 파인다이닝 가시거든요. 이런 거 보면 조금 기성세대 분들이 이해 안 가실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걸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저는 관심에 따른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점심 식사에 그렇게까지 많은 가치는 두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 끼 일단 때우면 되는 거죠. 근데 저녁은 나를 위해서 한 끼 좀 근사한 거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둘 때 조금 더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인다이닝에 가는 사람이 생활용품을 1+1만 찾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 취미에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A를 좋아한다 그러면 A 캐릭터는 다 사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사요. 이런 극단적인 소비가 벌어지는 겁니다. 관심사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쓰기 위해서 다른 데는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비가 굉장히 좀 양극화되고 있다. 개인의 소비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 지난 트렌드라고 봐야 되나? 그 오마카세 열풍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똑같아요. 오마카세 열풍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짚어야 될 거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마카세 가는 거 SNS에 사진 찍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조금 부정적인 톤인 것 같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가면 한번 왔는데 사진 찍고 싶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행위 자체에 내가 의미를 두는 거예요. 내가 SNS 생활을 하고 소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만한 거리를 만드는 그 순간이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사진 찍으러 돈 쓰러 가네 이렇게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가치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굉장히 저렴한 것들을 먹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비싼 거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오마카세 열풍도 거기 안에 들어가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약간 뭐 소통을 하고 뭔가 관심을 받고 이 맥락에서 정보라면도 출시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 찾는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똑같지만 SNS에 너무 집착하진 않지만 SNS에 뭐 올렸을 때 그래도 반응 좋은 게 좋으시잖아요. 좋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똑같아요. 전보라면하고 그냥 라면을 생각했을 때 라면을 올리는 게 반응이 좋을까요? 전보라면이 좋을까요? 전보라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라면은 새로울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전보라면은 야 이거 뭐야 크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SNS에 올릴 거리들을 찾아다니는 부분들까지는 조금 오버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어쨌든간 내가 소셜 생활을 한다면 기왕이면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재밌는 걸 제공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안을 조금 공략한 게 바로 전보라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래머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보라면 같이 그런 이제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보면 올릴 만한 올리기 좋은 그런 상품들이 뭐 정말 대중화가 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매출 기록하고 이럴 것 같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전보라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따라한 제품들이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다 잘 된 건 아닌데 근데 이걸 기업에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순히 트렌드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팔려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광고비를 썼어도 그만큼은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비는 상쇄하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반응만 해준다. 그러면 알아서 바이럴 되고 팔려 나갈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도박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극단적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손해는 아닌 거예요. 어차피 그만큼 홍보비는 썼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상쇄시키면서 잘 팔렸으면 정말 너무 고마운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쨌든간 어느 정도까지 바이럴 효과는 거둘 테니까 분명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가 올릴 거거든요. 그 효과 하나만 해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매출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은 아닌 거잖아요. 조금 뭐 재미는 보더라도. 맞아요. 그 외적으로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브랜드 각인 효과겠죠. 만약에 그게 SNS로 퍼진다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브랜드 이름이랑 같이 퍼지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경험 측면에서 어쨌든 간 젊은 세대는 계속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뭐 라면 얘기해 주셨지만 라면은 새로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늘 똑같은 라면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뭔가 조합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보가 나와버리면 엄청 새롭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제품을 인지하는 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